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와,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M&A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M&A 발표하면 호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발표 하나 때문에 관련 회사들 주가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그러니까 QCI가 던진 아주 위험한 승부수. 한번 제대로 뜯어보시죠. 자, 사건은 이랬습니다. 퀀텀 컴퓨팅 주식회사 바로 QCI가 아주 중요한 인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이 발표가 시장에 딱 알려지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인수를 한다는데 주가가 왜 폭락을 하냐고요? 그쵸? 보통은 엄청난 호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좀 냉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인수하는 쪽 바로 QNCI입니다. 티커는 QBT고요. 발표 당일의 주가가 무려 9.46% 거의 10%가 빠졌습니다. 11달러 18센트로 마감했네요. 사는 쪽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번엔 파는 쪽, 정확히는 팔리는 회사의 모회사죠.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티커 LAGR인데요. 주가가 말이 안 나옵니다. 무려 62%가 폭락했어요. 그냥 증발해버린 수준입니다. 도대체 시장은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진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거래가 대체 어떤 거래인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보통 M&A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파산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챕터 11, 그러니까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놓은 자산을 QCI가 사들이는 겁니다. 일종의 파산 경매 같은 거죠. QCI가 사는 건 루미나의 핵심 자회사인 LSI라는 곳이고 가격은 현금으로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12월 15일 인수 발표랑 파산 신청이 그냥 같은 날 동시에 터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걸 끝내겠답니다. 법원 승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 달 반 만에 끝내겠다는 거죠. 이건 완전 속도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스토킹 호스 입찰자. 이게 뭐냐면요. 좀 쉽게 말해서 기준가 제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 경매에서 아무도 안 사가면 헐값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QCI가 먼저 우리가 이 가격에 살게 하고 기준을 딱 제시한 겁니다.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도 이 가격보다는 비싸게 사야 하는 거죠. QCI가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셈입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작 인수 당사자인 QI사이는 완전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QI사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이 인수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불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QC의 전략은 사실 굉장히 명확해요. 한마디로 시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사겠다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번 인수 한 방으로 양자 포토닉스 기술 개발 로드맵을 그냥 몇 년은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50명이 넘는 완전 전문가 집단, 그 엔지니어들이랑 핵심 특허까지 싹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칩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공급망 걱정도 덜고 자동차나 산업용 센서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까지 얻는 거죠. 심지어 이 기술로 칩 에너지 소모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니 이건 덤이죠. 바로 이겁니다. QCI CEO가 직접 한 말인데 이게 핵심을 찌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작고 완벽하게 통합된 양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완성도 높은 상용 제품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이점들이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였죠? 근데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왜 그렇게 공포에 떨었는지 이 거래에 숨겨진 엄청난 리스크들, 바로 베어 케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이죠. 보세요. QCG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한 2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수대금은 얼마라고요? 1억 1천만 달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뭘 제일 걱정해야 할까요? 첫째, 이 거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파산 법원에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늦어지거나 거부될 수도 있고요. 둘째, 아까 스토킹 호스 얘기했죠? QCI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쟁자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만약 인수에 성공한다 해도 그 부족한 9천만 달러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죠. 결국 주식을 더 찍어내거나 빚을 내야 할 텐데 둘 다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딱 이겁니다.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거래는 QCI의 미래를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기술, 인재, 시장, 이 모든 걸 한 방에 얻는 거죠. 하지만 비관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위험한 도박입니다. 파산한 회사 자산을 너무 비싸게 사서 QCI 본인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투자자이신가요? 먼저 장기 투자자라면 QCI의 큰 그림을 믿는다면 지금 이 주가 하락이 오히려 줍줍할 기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거래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주가가 13달러에서 15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파산 법원의 승인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반면에 단기 트레이더라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1월 말에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가가 확 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거래가 엎어지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딱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황이에요. 성공하면 20에서 30%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박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여기서 10에서 15%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걸 건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1억 1천만 달러짜리 베팅이 QCI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도박의 끝은 과연 눈부신 빛일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그림자일까요? 최종 판단은 물론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흥미로운 미국 주식 이야기,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파헤치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